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도해야 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일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해수욕장 풍경도 바뀝니다. 해마다 6월 1일 조기 개장으로 여름을 알렸지만 올해 해운대와 송정은 조기 개장 없이 그리고 일부 구간만 파라솔 없는 해변으로 운영됩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을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에어부산이 7월 1일부터 부산 홍콩, 부산 마카오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일 고3들의 첫 등교 수업 시작에 이어 21일에는 사실상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촉박한 입시 일정으로 학사 일정 관리도 쉽지 않은 데다가 감염 예방 업무까지 큰 부담을 안는 모습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 수업 첫날 인천에선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우려가 컸지만 부산에선 특별한 감염 이슈 없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삼삼오오 모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장실 등에선 사실상 교사들의 지도가 어려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은 등교 시간,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전담 교사를 두고 수시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수업 외에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 거리두기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어 하는 걸 선생님들이 일단 자제를 시키고 철저히 준수사항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만큼 각 단위 학교에선 교사들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부산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유치원은 원별 1명, 초중고 특수학교는 학교별 5명 이내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강사는 학교하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과후 강사는 뭐 다른 절차 없이 그냥 그대로 인력으로 희망하는 방과후 강사에 한해서 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별도의 공고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서만으로. 교육당국은 또 각 단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집단 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귀가하는 동안에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또 소모임들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등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학력평가를 치르는 등 각 학교마다 빡빡한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5차례의 등교 연기 사태를 마주한 고3들은 앞으로 6월에 2차례 등 석 달 동안 학교에 따라 5번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모두를 잡아야 하는 학교 현장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가 여름 해수욕장의 분위기도 바꿔버렸습니다. 6월 1일 해수욕장 개장식은 전면 취소됐고 파라솔 없는 해변으로 일부 구간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빼곡히 꽂혀있는 파라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여름의 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여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9년 만에 6월 1일 조기 개장을 포기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은 일부 구간만 파라솔 없는 해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한 달간은 안전 개장 기간으로 정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은 관광 안내소에서 이벤트 광장 300m,
송정해수욕장은 관광 안내소와 150m 구간을 위험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6월 한 달간은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않고 구지경으로 운영하는 샤워 시설은 1일 2회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하여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놀이객들의 안전은 해수욕장 개장 시와 똑같이 관리됩니다. 소방수상구조대원 140여 명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은 오는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에 배치됩니다. 129 수상구조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상 라이프가드 교육과 동력 레저기구 조종 면허 교육을 실시하고 유능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과 행동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오는 7월 1일 정식 개장과 운영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해수욕장. 달라진 해수욕장의 풍경만큼 이용객들의 예방수칙 준수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지역본부가 최근 중소기업 16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6%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 모두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 및 자금 압박을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등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2월과 3월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정부 등의 키워드에 이어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몇 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고 그마저도 금방 매진돼서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2월 차트에는 신천지 키워드도 보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4월과 5월로 와볼까요?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죠. 그러다 보니 방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네요. 5월에는 방역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피해, 우려, 걱정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을 보내는 소식이 더해지며 긍정적인 연관어들도 41%가량 차지했죠. 그런데 3, 4월로 갈수록 긍정 연관어는 조금씩 줄고 부정 연관어가 더 늘었습니다. 4월에는 위기라는 키워드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힘들다, 어려움 이런 단어도 보이죠. 그만큼 경제 피해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5월에도 비슷한데요. 덥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SNS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연관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이태원과 관련 있는 부산 거주자 497명이 모두 보건당국 관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부산에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468명이며 이 중 확진자 2명을 뺀 4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태원 일대 방문자와 접촉한 31명도 모두 보건당국 관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에어부산이 7월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7월 1일 부산 홍콩, 부산 마카오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노선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지난 3월 8일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3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이용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던 부산교통공사 채용시험이 오는 7월 5일 실시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채용 필기 시험을 7월 5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거쳐 후속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교통공사 측은 670명 채용에 2만 8천여 명이 지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시험인 만큼 응시자들의 안전한 시험 진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이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19일 군청 로비에서 의회 권한을 무시한다며 단식 농성을 벌인 황운철 의장을 찾아가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황 의장은 단식 농성을 중단했고 병원에서 건강 상태 확인 결과 이상 없이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군정과 의회는 오직 기장군민을 위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산 물금 취수장 원수 수질 검사 결과 미량의 다이옥산이 검출됐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21일 물금 취수장 원수 수질 검사 결과 지난 2일 리터당 1.8 마이크로그램, 3일 리터당 5.5 마이크로그램, 4일 오전 리터당 4.9 마이크로그램의 다이옥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다이옥산 수치는 정수 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지만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양산시,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 관계당국은 양산에 있는 다이옥산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서구 동선 이주단지와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도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포장도 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강서구는 차량 통행을 막지도 길을 새로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선 이주단지와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새 도로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가덕진성 남문 일대로 추정되는 구간의 해자와 유구가 나오면서 전 구간 개통이 아닌 반쪽짜리로 남았습니다. 행정착오로 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시굴 과정 없이 공사를 벌이다가 문화재청의 제재를 받은 겁니다. 강서구는 문화재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존을 위해 해당 구간을 모래와 골재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비포장 구간 아래에는 유구가 매장돼 있지만 버젓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사 전 경사면의 논밭이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포장 경계면 아래로 자갈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장마철 되면 학교에서 큰 비가 오면 물이 이리 많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물이 전부 이 자갈 다 썰어가지고 지금 이리 나중에는 도로하고 농경지로 다 썰어낀다고요. 이런 게 근본적으로 조금 포장을 못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 안 되게끔 이런 어째 턱받이로 해가지고 자갈이 이리 안 밀리 내려오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공사 준공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포장 구간은 도로가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매장 지역에 대한 통제나 우회도로 방안 등의 고심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제 뭐 다 조사를 했고요. 그 포장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마무리된 구간입니다. 그런 문화재 이제 보호를 위해서 뭐 차도 통행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뭐 그런 말까지 했으면은 통행 제한까지 검토가 됐겠지요. 동선동 1호는 폭 2m에 불과한 일방 통행길을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우회도로가 간절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도시계획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뉴스 박지한입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법안 재상정과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핵심 가치를 담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개원 즉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재상정돼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공공조직의 성인지력 향상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하는가 하면 성인지 감수성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맞춤형 성인지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희롱의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의 경우 최소 강등 이상으로 법적 최고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조직 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성인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구가 관내 보육시설과 교육기관 총 170개소에 마스크 총 3만 5천 장을 배부합니다. 금정구는 21일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총 92곳에 마스크 3,500장을 우선으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아동과 학생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총 3만 5천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지정 기탁 성금으로 마련했습니다. (5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머무르며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밤에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하늘 보이며 물결은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최고 기온 22에서 24도 수준에 머물며 낮 동안 약간 덥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으니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